한 남자가 그날 밤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철도청에서 35년간 일해온 고위 관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굴욕이 있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 들여온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반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라 사람들이었죠. 화려한 자료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 작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35년 경력의 고위 관료가 왜 서류를 던져버렸을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그날 밤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슬롬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35년간 일해온 고문입니다. 퇴직을 3년 앞둔 62세죠. 타슈켄트 철도청 건물 7층. 제 사무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12년 전 스페인에서 들어온 탈고 고속열차가 처음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던 날의 사진입니다. 반짝이는 은색 차체,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기양양한 제 모습이 담겨 있죠. 또 다른 사진은 그 열차 밑에서 허둥지둥 고장 원인을 찾고 있는 우리 기술자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이죠. 저는 매일 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출근했습니다. 이슬롬 씨,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데요. 비서 파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가져온다고? 사실 저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중국 옆쪽 어디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철도라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정중히 거절하세요. 우리에겐 유럽에 검증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12년 전부터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스페인 탈고가 고장 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죠. 톡, 톡, 톡.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슬롬 씨, 이 사람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브로셔 가득 들고 와서 자기네 기차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좋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문제가 뭔지부터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영업 비법이겠지. 어쨌든 거절해요. 하지만 파리다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 손해도 없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로 위에 서 있는 탈고 열차가 보였어요. 또 고장나서 멈춰선 채로 말이죠. 기술자들이 열차 밑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광경이었어요. 알겠어요. 30분만 시간 내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저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고맙지만 우리에겐 유럽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린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12년 전 스페인 기술자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계 도면은 기밀입니다. 우리는 열차만 팔 뿐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30분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죠. 모두 똑같았습니다. 번들거리는 브로셔, 현란한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프랑스 알스톰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TGV는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핵심 설계 도면은 기밀이라서. 독일 지멘스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 IC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어 시스템 기술은 독일에서만 관리하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온 엔지니어는 정시 도착률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신칸센은 99.8% 정시 도착합니다. 단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저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우리 기술자들이 고장났을 때 직접 고칠 수 있나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설계 원리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회사 정책상 그런 부분은. 저는 책상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먹었습니다. 12년 전부터 생긴 습관이었죠. 스페인 탈고 때문에 골치가 아플 때마다 먹던 그 약이었어요. 하얀 알약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이슬롬 씨,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파리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30분만요. 문이 열리면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의 엔지니어 같아 보였어요. 제가 놀란 건 이들이 들고 온 게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늘 큰 가방 2~3개씩 끌고 와서 브로셔를 쌓아놓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현대로템에서 온 정무영입니다. 정무영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허세나 과장이 전혀 없었죠.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현황에 대해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 기차 이야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멋진지. 우리 기차를 사세요? 그 전에 당신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무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랐어요. 눈에 간절함 같은 게 있었죠. 마치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스페인에서 탈고를 들여왔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차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부품도, 기술도,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차가 자주 서는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죠? 오늘 아침에 철도역에서 봤습니다. 기술자들이 열차 밑에 들어가 있더군요. 정무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펜을 꽉 움켜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2년 동안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커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만남이 2시간을 넘겼죠. 정무영과 함께 온 엔지니어 박도원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전곡을 찔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기후가 철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박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여름엔 50도까지 올라가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모래 폭풍도 자주 와요. 그럼 현재 쓰시는 탈고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동을 안 해서 문제죠. 여름엔 에어컨이 맛이 가고 겨울엔 히터가 고장나요. 모래 폭풍이 오면 아예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왔거든요.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견디는 기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12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당신들은 정말 다르군요. 뭐가 다른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기차 자랑만 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예쁜지. 하지만 당신들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당신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군요. 정무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실패만 했어요. 프랑스에서 기술을 사왔는데 한국 실정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네, 20년 동안 해외 수출이 한 건도 없었어요. 다들 한국 기차는 안 된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외국 업체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나요? 우즈베키스탄이 저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박도원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겨울 풍경이 나왔어요. 눈 쌓인 철로 위로 기차가 달리고 있었죠. 이게 한국의 강릉선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다음 화면은 여름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이건 대구선이고요. 영상 40도에서 찍은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박도원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같은 곳에서 기차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디죠? 한국에 만든 사막 실험장입니다. 당신들 나라 환경을 재현해서 테스트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막을 만들었다고요? 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쓸 기차니까 우즈베키스탄 환경에서 테스트해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또 고장난 탈구가 보였어요. 기술자들이 여전히 기차 밑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정무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약속보다 증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커피를 마시지 못한 이유를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비행기 창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철도청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부청장 라시드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슬롬, 당신 나이가 몇 살인가? 62살에 또 실패하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간부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유럽 기술만 신뢰했죠.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무영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약속보다 증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국 저 혼자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제 돈으로 말이죠. 부인 나르 기자는 걱정했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혹시 또 나르 기자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다가 절망했던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무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어디로 가나요? 실험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엔 우즈베키스탄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정말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사막, 염분, 모래바람.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기차를 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배울 게 많으니까요.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막이었어요.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은빛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KTX 이음입니다. 박도원이 설명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맞춰 특별히 설계했어요. 모래 차단 필터가 사겹이고 엔진 실링도 강화했습니다. 기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란 건 에어컨이 정말 시원했다는 점이었어요. 바깥은 45도인데 안은 22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름을 가정하고 설계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탈고였다면 벌써 멈췄을 거예요. 지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래바람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시속 200km였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운 겁니다. 박도원이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기술로는 한국 겨울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기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진동이 정말 적었습니다. 탈고와는 비교가 안 됐죠. 정말 대단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꿈꿔왔던 기차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슬롬 씨, 이제 우리 회사로 가보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현대로템 공장에서 저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샤크조드와 자이아였어요. 두 사람 모두 6개월 전부터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슬롬 선배님, 샤크조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고 있나? 기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이아가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글과 우즈베크어로 번역된 도면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번역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행기 창가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요. 12년 전 스페인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기차 밑에서 쩔쩔맸는데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이 당당하게 설계도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철도청 임원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험장에서 본 것들, 우즈베크 기술자들이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 모든 걸 상세히 설명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막까지 만들어서. 그때 부청장 라시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슬롬.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 쪽에서는 아직 정확한 견적을. 그럼 성능은?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기차는 시속 260km였어요. 스페인 탈고보다 느렸죠. 260km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페인 탈고는 280km였거든요. 그때 라시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스페인에서요? 지금 회의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라시드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스페인 탈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이튿날 스페인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왔어요. 팀장 로드리게스가 앞장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소중한 파트너십을 위해 특별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서류를 펼쳤어요. 기존 탈고 2대에 추가로 2대를 더 공급하겠습니다. 총 4대죠. 그런데 가격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존 가격의 절반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절반 가격이라니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게다가 이번엔 엔지니어 교육도 포함합니다. 스페인 본사에서 6개월 연수를 보장하죠. 기획실장 토이르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군요. 로드리게스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신생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 경험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전 세계 40개국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은 해외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죠. 시속 280km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시드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슬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조건이 정말 좋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검증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로드리게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만약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불해드리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토이르가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혼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며칠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로드리게스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단, 이 조건은 이번 주 안에만 유효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탈고가 고장나서 서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기차 밑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말을 잃은 진짜 이유를요. 스페인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봤던 샤크조드와 자이아의 당당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차 밑에서 쩔쩔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저렸습니다. 결정의 날이 왔어요. 스페인이 제시한 일주일 시한이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대회의실에는 철도청 임원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장 압둘라이드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이냐, 스페인이냐? 라시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을 지지합니다. 절반 가격의 4대. 게다가 검증된 기술이죠. 기획실장 토이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해외 수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재무 담당 파루우가 말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스페인이 유리합니다. 거의 반값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1명 중에서 벌써 3명이 스페인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 희망이 없었죠. 운영부장 샤오롭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12년 동안 겪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스페인 기차는 여전히 고장만 나고 있는데 그건 구형 모델이었어요. 이번엔 최신형을 준다고 했잖아요. 라시드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있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기술부장 보키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한국 기차를 이슬롬이 직접 보고 왔는데 보기야 좋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땅에서 굴려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토이르가 대답했어요. 청장 압둘라이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슬롬,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으니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명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려 있었죠.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늘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했죠. 소련 것, 독일 것, 프랑스 것, 스페인 것.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뭔가요? 우리는 여전히 기차 밑에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라시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현실을 봐야죠. 스페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조건이 좋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2년 전에도 스페인 조건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품 하나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가 10km 빠르다고 해서
더 좋은 기차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차는 누가 고칠 수 있고 누가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 자립이죠. 보키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뭘 봤나요? 저는 한국에서 우리 기술자 샤크조드와 자이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설계도를 보면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숨기는 것도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12년 전 스페인에서는 어땠나요? 우리 기술자들이 기차에 손도 못 대게 했잖아요.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종이에 나라 이름을 적어서 상자에 넣는 방식이었어요. 12장의 종이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압둘라이드가 하나씩 펼쳐서 읽었어요. 스페인, 한국, 스페인, 한국, 한국.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대6으로 동점이었어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현대로템. 7대5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손끝이 저린 이유를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진짜 기술 파트너를 선택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에 불이 켜진 연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우즈베크 엔지니어 40명이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저도 그들의 연수 과정을 점검하러 다시 한국에 왔죠. 현대로템 연구소는 경기도 의왕에 있었어요. 정무영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슬롬 씨, 우리 엔지니어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가시죠. 연구소 건물은 조용했어요. 오후 6시가 넘었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3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직 누가 있나 보네요.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한국 엔지니어 김태호와 우즈베크 엔지니어 샤크조드가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 이슬롬 선배님. 샤크조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있나? 제어 시스템 설계를 배우고 있어요. 김태호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사실 샤크조드 씨가 너무 열심히 해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질문하거든요. 질문이요? 네, 왜 이 부품을 여기에 넣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의외였어요. 12년 전 스페인에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질문조차 못했거든요. 옆방에서는 자이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함께 나와 있었어요. 자이아, 뭘 하고 있나? 열차 안내 시스템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이아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 이건 원래 한국어로 차내 방송을 하는 건데 우즈베크에서는 러시아어도 함께 방송해야 하거든요. 한국 엔지니어 박수정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승객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자이아 씨가 알려줘서 많이 배웠어요. 정무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죠. 다른 방에서는 우즈베크 엔지니어 아지즈가 한국 기술자와 함께 부품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이 센서가 모래에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지즈가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고려해서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한국 기술자가 메모를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정무영 씨, 이런 식으로 설계를 바꿔도 되나요? 물론이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쓸 기차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맞춰야죠. 정무영의 말이 당연하다는 듯 들렸어요. 하지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12년 전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벌써 샤크조드와 자이아가 와 있었습니다. 너희들 몇 시에 출근했나? 7시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정무영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이슬롬 씨,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해요. 무엇보다 질문 수준이 높아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저희도 생각해보지 못한 걸 물어봐요. 정무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슬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술 공유라고 느껴요. 무슨 뜻인가요? 저희도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동료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 11시 불 켜진 연구실을 보고 놀란 진짜 이유를요. 12년 전에는 우리 기술자들이 기차 밑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KTX 이음이 드디어 타슈켄트역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2년의 기다림 끝에 은빛 열차가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았습니다. 열차 옆면에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로 쓰인 글자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철도 한국과 함께 설계됨. 정무영과 샤크조드가 함께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동료 같았어요. 이슬롬 선배님, 드디어 왔네요. 샤크조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어떤 기분인가? 자랑스러워요. 이 기차 제어 시스템의 30%는 제가 설계했거든요. 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크조드 씨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모래감지 센서는 샤크조드 씨가 제안한 거죠. 첫 시범 운행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44km 구간이었어요. 운이 나쁘게도 그날은 모래 폭풍이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답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정무영이 말했습니다. 시범 운행 당일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황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탈고라면 운행을 취소했을 거예요. 정말 출발하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크조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런 날씨에도 달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오전 9시 드디어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열차에 탔어요. 객실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은 모래 폭풍인데 안은 평온했죠.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1시간 후 열차는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아무 문제 없이 달렸어요. 정말 놀랍네요. 옆에 앉은 기자가 말했습니다. 스페인 기차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2시간 10분 만에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어요. 정시였습니다. 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나라 기차,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자랑스러운 기차를 갖게 됐네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청장 압둘라이드가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기차를 수입한 게 아니라 함께 만든 기차가 우리 땅을 달린 겁니다. 정무영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좋은 기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샤크조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슬롬 선배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선배님이 한국을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저는 기차를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얻었어요.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철도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직접 고칠 거예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그때 제가 문득 1층 사무실을 생각했어요. 벽에 걸린 2장의 사진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눈시울을 닦은 진짜 이유를요. 35년 철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주인인 기차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더 이상 기차 밑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을 테니까요.